자, 제 30포인트 설립 관여자의 책임입니다. 이 설립 관여자의 책임은 설립 관여자의 책임으로 시험에 나오거나 발기인의 책임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해서 나오는데요. 통상적인 어떤 시험에서는 발기인의 책임이 더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설립에서는 그래도 시험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주식회사를 내면은 두 문제, 최소한 두 문제고요. 네 문제까지, 다섯 문제까지 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설립의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문 중심으로 내다 보니까 설립이 소홀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소홀히 된다 해도 늘 세 문제, 네 문제 이상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설립 관여자의 책임이요. 자, 우리가 321조부터 327조까지 내용인데요. 자, 처음에 이제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 책임. 요건 이제 시험에서 문항으로 아주 빈번히 나오는 내용이죠. 자, 1항 보겠습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공동으로 주식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인수담보 책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회사 성립 후입니다. 회사 성립 후라는 것은 설립 등기 후죠. 앞서서도 늘 얘기했던 것처럼 성립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 해서 이제 공동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 발기인이 그저 공동 주식 인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 주식 인수인이 됐다고 하면 인수인은 당연히 납입을 하는 거죠. 납입담보 책임에 의해서 납입하는 게 아니고 공동 주식 인수인으로서 납입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납입하고 나면 공유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담보 책임을 지고 난 발기인은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사 성립 후 295조 제1항 또는 30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납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데 그럼 이제 주식 인수인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는 이제 주식 인수인이 없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주식 인수인이 있는데 주식 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기인이 연대해서 납입해라. 요걸 이제 납입담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발기인이 납입을 한다고 해도 주식 인수인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연대했잖아요. 그럼 주식 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까다롭게 나오는, 최근에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인수담보 책임이 이루어지면 발기인은 주주가 되고 납입담보 책임을 이루어진 발기인도 주주가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주식 인수인이 주주가 되고 발기인은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같이 납입을 해줬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 요 321조 조문 요거 1항 2항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 요걸 이제 우리는 발기인의 자본금 충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표 소송으로 제기할 수가 있고 총주주 동의로 그죠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실 책임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다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건 안 나오죠. 잘. 자, 설명한 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충실 책임. 공동주식 인수담보 책임은 공동주식인으로 본다. 회사 설립 후라고 하는 건 회사 설립 등기 후죠. 회사 설립 등기 후 똑같은 얘기고 회사 설립 등기 전 안 되는 거죠. 별도의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동주식인 수준으로 합하면 공유주주가 되어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 설립 등기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옛날 좀 오래된 지문이네요. 자, 우리가 그 보면은 회사의 설립 등기 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인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주식 인수가 취소되어도 발기인의 납입 발기인의 인수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자본금 충실 책임이라는 건 이제 인수담보 책임을 알아라 이런 얘기죠. 생기지 않는다. 설립 등기 전에는 안 생긴다. 주식 인수인이 주식 인수가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경우 회사 성립한 때는 요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인수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좀 요거 까다롭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잘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맞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인수담보 책임은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 성립 전 불성립한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납입담보 책임입니다. 발기는 연대에서 납입담보 책임을 진다. 납입을 하지 않은 주식 인수인이 존재하고 발기인이 납입담보 책임을 이행해도 주주가 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가 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 인수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이것도 이제 까다로운 내용으로 조금 약간 좀 꽈가지고 내는 내용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또 안 나오고 그냥 조문 그대로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321조 굉장히 중요한 발기인의 책임, 설립관의자의 책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 인수납입담보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도 회사는
발기인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망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315조 규정은 그대로 자본 충실 책임을 이행한 발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리는 거죠. 손해배상과 자본 충실 책임은 별개로 책임을 진다. 발기인의 자본금 충실 책임은 무과실 법정 책임으로 청주주 동의로도 면제하지 못한다.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조건 책임을 진다 이런 거죠. 발기인의 자본금 충실 책임은 소수주주의 대표 소송에서 추궁할 수가 있다. 324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의 책임 그러면 이제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이제 우리가 엮어서 얘기하는 거죠. 발기인은 뭐가 됩니까?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사 감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럼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그 설립에 관한 규정에서 그 이사 감사를 선임했을 때 이사 감사는 성립한 회사의 임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립 중의 회사는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할 때 이사 감사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설립 중의 회사는 감사 기관입니다. 감사 기관. 이사 감사는 임원이 그 설립 중의 회사 임원이 아니고 성립한 후에 회사 임원이고 조문에는 임원으로 나온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설립 중의 회사의 감사 기관으로서 행위를 한다. 나중에 이제 그 임무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악의 또는 중과실 있으면 제3자도 책임지는 거죠. 이사감사도 설립 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으로서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임무를 해태했으니까 이제 과실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해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것도 그냥 조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외우면 시험에서는 나온다. 독자적으로 나오면 발기인의 책임 이게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이 회사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후에 발생하는 거죠. 성립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발기인의 책임은 회사 성립 후에 발생하는 책임이고요. 자, 발기인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총주주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악의 또는 제3자의 책임은 면제가 안 되죠. 발기인의 이제 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소수주주에 대한 대표소송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 동의로 면제하지 못하고 대표소송도 없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 등의 책임을 묻는 게 대표소송인 거죠. 제3자의 책임을 묻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회사가 그죠? 주주가 거기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발기인 임원의 연대 책임, 요 임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 임원은 그 설립 중의 회사의 임원으로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죠. 설립 중의 회사의 임원은 아니고 이사감사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감사는 감사기관이고요. 요 임원이라고 하는 건 성립한 후에 회사, 요 성립한 후에 회사의 이사감사가 임원이 되는 거죠. 이사 또는 감사가 3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이 질 때는 이사감사 발기는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여기서 이제 이사감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립경과 조사에 대해서 임무를 해태한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기관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는 얘기지 임원이라고 하는 뭐 없습니다. 임원이 없죠. 업무를 집행하는 뭐 임사, 뭐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설립 중에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은 누구예요? 발기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발기인. 그러니까 발기인 회사가 성립하면 존재해 안 줘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발기인 회사 성립해도 발기인이 존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사 감사는 감사 기관으로서 임무 혜택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발기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 하나 이제 비사 감사는 발기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인, 요 검사인은 조문에서 그대로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이제 검사인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요. 해사의 경우 임무 해태로 회사에 대해서 임무를 해태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법원이 선임한 이거 잘 보세요. 선임한 검사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도 회사 책임을 지는 거고요. 임무 해태한 때.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임무를 해태한 때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진다. 여기는 중요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회사든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사의 특징적인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좀 간혹가다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는 뭐 우리 책임질 수 있는 자는 우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발기인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는 유사 발기인도 같이 책임을 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사 발기인은 이제 327조에 나오지만은
발기인이 아닌 거죠. 회사 발기인으로 인정하는 거는 정관의 김영란인 한자만 발기인이죠. 회사 설립 기획을 주도했지만 정관의 발기인으로 김영란인 하지 않은 자는 유사 발기인이죠. 그런데 이제 발기인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니까 성립하든 불성립하든 간에 자본 충실에 관계되는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사 발기인은 발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라는 게 없죠.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은 누구예요? 발기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유사 발기인이 그럼 틀리고 자본 충실금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죠. 자,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대로 이제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전항의 회사 설립에 관해서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기인의 책임은 무과실,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지는 거니까 무과실 법정 책임이다.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무과실 법정 책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실 유무에서 책임지는 걸 과실 책임이라고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냥 무과실 법정 책임은 무과실 입증한 거와 상관없이 책임지는 거죠. 이런 자본금 충실 책임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무과실 법정 책임이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발기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주식 청약서 기타 주식 모집에 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 설립에 찬조하는 뜻, 그냥 설립 기획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죠.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그러나 뭐예요? 정관의 김영날인 서명하지 않은 자는 그럼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그럼 무슨 손해배상 책임도 지냐? 안 지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은 안 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유사발기인은 뭐예요? 회사의 업무 집행 기간이 아니다. 기간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따져보면. 그러나 이제 외관은 어떤 발기인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외관에 존재하는 것 책임져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대로 내용이 나오거나 이런 내용이 좀 나온 거죠. 유사발기는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 자본금 충실 책임과 불성립한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만 부담한다. 그러나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발기인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했던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서는 그 설립 관여자의 책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설립 관여자의 책임 말고, 발기인의 책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독자적인 어떤 한 문제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뭐가 되겠어요? 충분히 맞을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막 상법 이론, 이거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문을 가지고 기출된 문제 한 10개년 정도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쫙 분석을 해가지고 조문 가지고 공부하면 거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까다로운 내용의 그 이론적인 거 해봐야 뭐 10개가 되겠어요? 20개가 되겠어요? 20점도 안 되는 거죠. 한 10점 내외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것, 좀 많으면 한 15점, 이런 건 85점 정도는 조문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조문을 이해하고 나오는 조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문과 별개로 이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조문 그대로 밀착하고 조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집어넣고 조금 이론적인 거 조금 좀 붙이고 이러면 다 뭐 우리가 90점, 100점까지도 뭐 충분히 맞는 어떤 현상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30포인트 하고요. 나머지 이제 설립 무효에 관계되는 31포인트 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주식회사 기간 요거에 이제 우리가 8, 9문제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론 다 포인트를 다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어음수표 또 보고 어음수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음수표 고민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가 한 뭐 2, 3일만 공부하면 어음수표는 우리가 6, 7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 문제 풀고 이제 나머지까지 다 한번 쭉 한번 설명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